자, 삼수선의 정리라고 합시다. 삼수선의 정리. 이거 공간기하에서 이 삼수선의 정리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삼수선의 정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증명하면 돼요. 삼수선의 정리. 이거 이제 평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평면 알파로 생각해요. 평면은 보통 이름을 알파, 베타, 파 이런 걸 씁니다. 자, 이 평면상에 어떤 직선 L을 하나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선 L을 하나 생각하고 직선 밖의 점 P에서 이렇게 이제 수선을 이렇게 평면 알파의 수선을 해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이 삼수선의 정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평면 밖의 점 P에서 평면 알파의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면, 그러니까 이때 PH가 평면 알파의 수선이다, 수직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 H에서 어디를 선을 그어도 이게 다 직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그어도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개만 거서 직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L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선의 발을 갖다 우리가 여기 갖다 이제 여기 갖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때 요렇게 연결하면 요것도 수직이다 이거예요. 자, 요걸 이제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거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 자, 이 그림에서 그대로 하죠.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점을 A, B 두 점을 잡읍시다. 여기도 A 잡고 요 길이가 같게 여기 B점을 이렇게 잡아요. B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일단 삼각형 APQ하고 삼각형 BPQ는 합동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길이가 같고 공통이고 여기도 직각지간이 같아요. Therefore AP의 길이는 BP의 길이랑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긋고 여기를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은 여기 PH가 평면 알파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삼각형 APH하고 삼각형 BPH가 합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AP는 BP랑 같았어요. AP는 BP이고 그 다음에 PH는 공통이에요. 그죠? PH는 공통이에요. 이건 공통. 그 다음에 각 PHA하고 각 PHB가 직각이다. 그래서 이게 합동이 돼요. 그렇죠? Therefore HA의 길이와 HB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HQ하고 삼각형 HBQ가 합동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요거는 HA하고 HB가 같죠. 그 다음에 또 HQ는 공통이죠. 이거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QA하고 QB를 갖다 놨으니까 합동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AHQ하고 HBQ가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각 AQA
BQH는 각 BQH는 직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 증명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삼수선의 정리는 평면 알파입니다. 예, 평면 위에 점 이제 직선 L이 있어요. 예, 이제 P에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수직선 H를 내려요. 이제 평면 알파의 수직입니다. 이것도 PH는 평면 알파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거든 이제 다 수직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고정을 이걸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거꾸로 요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수직이다 이거예요. 자,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평면에다 이제 수선을 내려서 그 발을 H라고 놓고 이 H에서 이 수직선에다 수선을 내려서 그걸 Q라고 하고 PQ를 연결하면 이 직선 L의 수직이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증명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A점을 잡고 여기다 이제 B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B점을 잡는데 이것도 길이를 각각 잡아요. 그 대신 이번에는 여기를 연장해서 이걸 먼저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AQ는 QB 되게 LB에 AB를 잡는다. 자, 알겠죠? 그러면 삼각형 HAQ하고 삼각형 HBQ는 합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HQ는 공통이에요, 이게. HQ는 공통. 그럼 공통. 그 다음에 AQ는 BQ죠. QB. 그죠? 또, 각 HQA는 각 HQB는 직각이죠. 그럼 합동이 돼요. 따라서 HA는 뭐가 됩니까? HB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PAH하고 삼각형 PBH가 합동이 돼요. 왜냐하면 AH는 지금 BH죠. AH는 BH예요. 또 PH는 공통이에요. 그죠? PH는 공통이고 마찬가지로 각 PHA는 각 PHB는 직각이에요. 그죠? 이건 합동이에요. 따라서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PAQ하고 삼각형 PBQ 합동이 돼요. 이거 왜냐하면, 자 봅시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PA는 PB가 됐죠. 됐죠? PQ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AQ는 BQ 되게 잡았기 때문에 그 세 길이가 같아서 합동이 돼요. 따라서 각 PQA는 각 PQB인데 두 개가 합해서 이 직각이니까 이게 직각이 되는 겁니다. 즉 PQ는
L의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 봅시다. 이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가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평면 알파가 있으면은 평면 밖의 점 P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 L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을 갖다 우리가 이제 Q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요 L에서 이 평면에다 그대로 수선을 이렇게 그어요,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새로운 직선 요 M. 여기에 이렇게 이제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발을 H라면 이때 이 PH가 이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이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P에서 평면 밖의 점 P입니다. 그러니까 평면 알파 밖의, 여러분들 이거 삼선생님 세 번째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평면 알파 밖의 점 P에서 평면 위의 직선, 평면 위의 직선 L에 수선을 내려 그 발을 Q, 그 다음에 Q에서 평면 알파 위에 L과 수직인 직선 M을 긋고 M을 긋는다. 이때 P에서 M에 수선을 내린다 이거예요. P에서 M에 수선을 내려 그 발을 H라고 그러자. 그 발을 H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PH가 이제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이것이 삼수선의 정리의 세 번째 장면인데, 이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면 어떤 베타를 합시다. 이건 저거랑 다른 평면이니까. 평면 베타에 어떤 점 A점이 있다고 칩시다. A에서 여기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 뭐 요걸 또 B로 5점이라고 합시다. 5점. 요걸 갖다 P점이라고 합시다. P점. 5점. 그러면 이 PO가 이 OP라는 요 직선이 평면 베타랑 수직이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요거의 의미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어떤 직선을 두 개만 그으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평면상의 거하고 다 직선이 되는데, 직각이 되는데, 이 평면상의 두 직선에만 이렇게 직각이 되면은 모든 나머지 직선에 대해서는 직각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OP가 평면 베타하고 수직이라는 뜻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평면 위에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 되면은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직임을 의미해요. 수직임을 의미.
물론 이제 P하고 만나야죠. P와 만나는 평면의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P와 만나는 OP와 만나는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OP와 만나는 두 직선만 수직이면 다른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 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직선과 수직이 된다. 자, 요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증명하겠어요. 자, 증명합시다. 요거를 증명해야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를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또 그립시다. 이렇게. 자, 이거 평면 베타야. 여기 P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려서 5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두 직선하고 요 두 직선을 갖다 우리가 뭐 M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MN. 요거랑은 일단 그 수직이 됐어요. 요건 일단 수직이에요. 두 직선하고는 일단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직선하고 수직임을 보이는데 이때 제3의 어떤 직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제3의 어떤 직선 갖다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L. 평면에 있는 제3의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L이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 요 엘레멘을 지나는 요 평면 위에 어떤 직선 하나 그어서 만나는 점은 우리가 A, 요걸 B, 요걸 C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칩시다. 그러면 P에서 이렇게 이제 수선을 내려요. P에서 이렇게 A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 P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뚫어가지고 이 길이가 같게 P에서 요 길이가 같게 P'을 잡아요. P'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가지고 요걸 요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삼각형 PAO하고 삼각형 P'AO가 합동이에요. 이게 왜 합동이 되느냐? 우리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같게 잡고 여기는 공통이죠. 그 여기 수직이니까 이것도 수직입니다. 이거 그대로 뚫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뭐, OP는 OP 프라임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OA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각 POA는 각 P 프라임 OA는 직각.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동이 돼요. 따라서 AP는 AP 프라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이자 위로 봅시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P에서 이렇게 B를 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삼각형 POB하고 PBO라고 합시다. PBO하고 삼각형 P'BO가 합동이 돼요. 따라서 PB는 P'B가 됩니다. 그러면 1, 2에서 또 AB는 공통이고요. AB는 공통. 따라서 자, 이 삼각형.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고 이 삼각형. 이거는 밑에 뚫려 있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PAB하고 삼각형 P'AB가 합동이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따라서 각 PAB하고 합동이 되니까 각 P'AB가 합동이 돼. 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하고 요 각이 같다 이거죠. 이 각하고 요 각이 같다. 요 각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P에서 이렇게 C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긋고 C에서 P' 이렇게 긋읍시다. 그러면
그러면 삼각형 PAC하고 삼각형 P'AC가 합동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PA는 여기서 같아요. 삼각형 PAB가 합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PA는 P'A입니다. 또 AC는 공통이에요. AC는 공통. 그죠? AC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지, 각 PAC는 각 P'AC예요. 그래서 여기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PC는 P'C죠. PC는 P'C.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Therefore, POC하고 삼각형 P'OC가 이 합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그림에서 봅시다. 따라서 요 삼각형하고 요 밑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OP는 우리가 OP'으로 원래 길이를 놓은 거고, 그 다음에 OC는 공통이죠. OC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PC는 P'C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합동이 되는 겁니다. Therefore, 각 POC는 각 P'OC는 각이 같아야 되니까 직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증명이 끝났는데, 이 증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그림에서 봅시다. 평면 베타의 P에서 수직을 내렸다는 것은 그 평면 베타 위에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면은 다른 직선하고는 무조건 수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수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 대해서 이 P에서 내린 그 수선에 발해서 어떤 평면에 P에서 어떤 점 O하고 O를 지나는 두 직선이 각각 수직이 되면 이렇게 나머지 직선하고는 다 수직이 된다 이거예요. 즉 OP가 이 평면 베타에 대해서 수직이 된다. 이걸 이제 증명한 겁니다. 자, 요걸 증명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삼수선 회전의 세 번째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자에 와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삼수선 회전의 세 번째 거는 이거예요. 평면 알파 밖의 점 P에서 평면 위에 직선 L에 수선을 내리고, 그래서 그 발을 Q라고 그러고, Q에서 평면 알파 위에 또 수직인 직선 M을 긋고, P에서 그 M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나머지 평면 위의 모든 점하고는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이건 약간 교묘하니까 잘 들으세요. 우선 PQH로 되어 있는 평면을 생각해요. 우선 여러분들이 PQH라는 이런 새로운 평면 있죠. 이런 새로운 평면에 대해서 요 직선 L이라는 거는 요것도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기 때문에 요 평면에 대해서 요거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했듯이 두 직선에서 수직이니까. 따라서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되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요 L을 갖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요거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PH는 이 평면 위의 직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PQH로 이루어지는 평면 베타에 대해서, 일단 여기를 이제 씁시다. PQH로 이루어지는 평면 베타의 직선 L이 수직이 되는 거예요. 직선 L이 수직이다 이거예요. 수직이다. 요걸 요런 평면을 또 우리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직선 L이 평면 베타의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때 L을 따라서 L을 평행 이동시켜요.
수직 상태에서 평행 이동시켜 H와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한다. 물론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 설명해도 돼요. 이 짝을 평면상에서 H점을 이 짝으로 이동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따라서 이동시킨 L', 이걸 갖다 L'이라고 했죠. 그럼 L'은 뭐하고 수직이 되냐 하면은 PH하고 수직이 되는 겁니다. 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게. 따라서 PH는 어떻게 됩니까? PH는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 수직이 됐기 때문에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삼선의 정리는 학생들 시켜보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는. 자, 이제 우리가 이 삼선의 정리는 우리가 득과의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를 했는데, 이게 공간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삼수선의 정리가.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그 길이의 1승, 2승, 3승, 4승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정리를 따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럼 길이의 5승에 관한 정리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단순하게 길이의 처음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시간, 즉 움직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제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물론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시공간상으로 확장한 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1905년에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스위스의 그 특허청에서 그냥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인류 문명에 아주 획기적인 그 획을 그었어요. 그 이분이 알아낸 게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특수상대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887년에 마이켈슨 몰이라는 사람, 마이켈슨이라는 물리학자하고 몰이라는 물리학자가, 마이켈슨하고 몰입니다. 마이켈슨 몰리. 이 마이켈슨은 미국 최초의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이 마이켈슨하고 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이제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되는데,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에테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실험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구가 이런 방향으로 공존하니까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하고 빛이 요거의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가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광원을 여기다 놔두고, 광원, 그러니까 라이트,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다 일종의 그 반투명 거울이에요. 이 반투명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반투과 거울이라고 합시다. 반투명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반투명 거울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이렇게 왔다가 절반은 그냥 통과를 하고 절반은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렇게 반사를 해요. 그럼 절반은 반사했다가 이 짝에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 짝도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겠죠. 반사를 해서 이제 이 짝으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얘도 이제 이렇게 갔다가 반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해서 이 짝으로 왔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짝 방향이 지구의 이제 공전 방향이 지구의 공전 방향. 응? 지구의 공전 방향. 이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시간하고 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간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시간차가 안 생겼어요. 따라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광속도가 운동 그 속도에 대하여 불변이다라는 이런 어떤 이상한 결론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골치가 아팠는데 1905년에 가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를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원리. 이 원리라는 말은 프린서플이에요. 프린서플.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난 모른다 이거예요. 아주 편리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겁니다. 이게 참 대책이 없는 어떤 발상이지만 사실 인간이 이거 뭐 더 이상 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다 이게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게요. 그런데 이걸 원리라고 받아들여서 광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은 빛의 속도는 어떤 좌표계에서도 불변량이다 이거예요. 불변량이다. 자, 이것이 이제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어떤 그 시스템, 움직이는 어떤 뭐 버스라든지 좋습니다. 뭐 우주선이라든지 움직이는 우주선 내에서는 시간이 지연된다 이게 시간이 지연된다. 우리가 이거 타임 딜레이나 그러는데 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움직이는 우주선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 말의 뜻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슬로우 모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생활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바깥 관측자가 보기에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바깥 관측자 보기에.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의 밀도로 따지면 여기는 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한 100년이 지나갔는데 밖에서는 100년이 지나갔는데 우주선 안에서는 뭐 10년밖에 안 됐다. 이런 게 이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살았다 조금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100년 동안 관측했는데 안에서 자기네들은 10년이라고 관측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움직이는 우주선은 바깥에서 관측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이게 길이가 줄어든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길이가 축소된다. 길이 축소라 그래요. 이건 시간 지연이라고 길이가 축소돼요. 그렇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뭐 키가 줄어드냐 이런 현상은 아니고 바깥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관측하면 길이가 줄어들어요. 아, 이걸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 확장해서 씁니까? 자, 이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활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고등학교 과정을 넘는 거지만은 별로 어렵지 않은 노력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때까지는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 그러니까 보통 XY라는 좌표계만 따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공 좌표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시공 좌표계. 이 시공 좌표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시공이라는 건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타임.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해서 이건 시공간을 나타냅니다.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가 하나예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뭉쳤다라는 어떤 단어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X축을 공간이라고 나요. X축을 공간. 보통 이걸 X축을 놉니다. Y축을 이렇게 시간으로 놉니다. 이렇게. Y축을 시간. 시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가 현재를 뜻해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현재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현재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원점이라는 건 현재 여기예요. 그러면은 빛이 가령 여기가 30만 킬로미터로 합시다. 여기를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면 여기를 또 우리가 1초, 여기 1초로 잡으면은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가요. 그죠? 따라서 이 라인하고 빛이 또 거꾸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1초 동안에 한 10만 킬로미터 갔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만일에 이런 어떤 선이 있다. 만일 이런 선이 있다. 이런 선.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초도 안 돼가지고 30만 킬로미터 같으니까 이거는 우주의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짝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여기는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게 여기는 현재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미래로 향해서 열려 있는 시공간이고 이게 과거의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책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설명해 보면은 근데 공간을 갖다가 공간이 하나의 좌표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공간을 갖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때기로 설명하는 것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깔때기로 설명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XY 요 평면 요 공간을 요걸 요 평면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공간 취급. 그러니까 여기가 미래로 향한 시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시간의 방향이에요. 시간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미래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과거죠. 여기가 현재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깔때기 형태로 많이 나타내게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공 좌표계를 표시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시공 좌표계에서 그러면 이런 시공 좌표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시다. XT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생을 마감하였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좌표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아주 단순합니다. 시공좌표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시공좌표에서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땡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뭐 비누 거품이 올라가다가 터졌다. 비누 거품이 올라가다 터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면 됩니까? 비누 거품이 올라가다 터졌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누 거품이 올라가다 터졌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그러면은 책상이 그대로 계속 있다. 그대로 계속 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건 뭐 공간의 변화는 없어요. 따라서 공간의 변화 안 생기니까 그냥 시간에 따라 마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이제 시공좌표 표시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시공좌표의 상에서 지금 이런 XT라는 이런 좌표계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아주 쉽게 설명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 빛의 속도라는 건 간 거리 나누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C라고 씁니다. 요건 C라는 건 빛의 속도예요. 요건 빛의 속도. 보통 이거는 3 곱하기 10에 30만 킬로미터니까 10에 10승 센티미터 per 세컨드. 또는 이제 이게 3 곱하기 10에 5승 킬로미터 per 세컨드가 됩니다. 요게 이제 빛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오른쪽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게 되면은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왼쪽 방향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왼쪽 방향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거 왼쪽 방향으로 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식에서 x-ct는 0이고 x 플러스 ct는 0이 돼요. 그렇죠. 이 두 식을 우리가 한꺼번에 쓰려면 두 식 곱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ct제곱은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이 기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움직였다 이게요. 이 기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움직인 걸 갖다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이런 좌표계가 되고 새로운 좌표계,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 좌표계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광속은 불변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이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스텝을 밟게 되면은 따라서 x-ct'은 0 x 플러스 ct'은 0 따라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동시에 곱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ct x'이죠 이게 x'. x'의 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은 0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이걸 1번, 이걸 2번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0이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0이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x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은 좌우자 뭔지 몰라도 x'의 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하고 시간하고 요거 이제 일종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요거하고 요거 뺀 거고 요거하고 요거 뺀 건 항상 이게 일정하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일정하다는 이 뜻이 이걸 갖다 우리가 불변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불변량. 이 경우에는 이걸 갖다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 간격이라는 말을 써요. 시공간 간격. 시공간 간격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조짝에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허수 단위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ict의 제곱은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ict 프라임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어떤 좌표계에서나 성립하는 불변량이 되는 거예요.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간, 시공간상으로 확장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공간으로 확장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으로 확장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것이 시공간으로 확장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뭐 여러분한테 일단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공간으로 확장된 피타고라스 정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럼 왜 움직이는 그 기차에서는 왜 움직이는 그 열차 것이 내부에서는 왜 시간이 지연되고 바깥에서는 왜 길이가 짧아지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이제 시간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시다. 이 시간 지연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단순한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보세요. 우리가 좀 특수한 그 기차를 하나 생각해요. 기차 레일이 이렇게 이제 기차인데 이 기차는 옆에서 보면 뭐 바퀴가 뭐 하나 정도짜리 기차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편의상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길이를 갖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놔요. 그래서 거울. 여기서 이제 빛을 비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전구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빛을 비추는데 이 길이를 갖다 우리가 이제 L0라고 봅시다. 이게 지금 이 기차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요. 이쪽 방향으로 바깥 관측자가 보기에 속도 U로 움직입니다.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갔다가 거울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빛이 정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관측자가 이 기차가 이제 일단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차가 이만큼 거리를 가는 동안에 기차가 이만한 거리를 가는 동안에 이제 기차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기차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죠. 와 있는데 내부 관측자, 이 내부에 뭐 사람이 하나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이 내부 관측자가 보기에는 뭐 좁아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좁게 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부 관측자가 볼 때는 자기는 그냥 빛이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측을 해요. 빛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차가 여기까지 오죠. 기차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의 관측자가 보기에는 기차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관측하지만 이 외부 관측자가 볼 때는 빛이 이렇게 갔다가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은 외부 관측자의 관측이에요. 외부 관측자의 관측 결과입니다. 관측을 할 때는 외부 관측자가 관측을 할 때는 이 빨간 선으로 빛이 간 거로 관측이 되고, 요건 내부 관측자의 관측이에요. 내부 관측자의 관측이에요. 자, 이 관측.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은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고, 외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갔다 반사가 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바깥에서 걸린 시간을 t라 그러고, 이 t는 바깥 관측자, 외부 관측자죠. 바깥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이에요. 측정한 시간이에요. 측정한 시간이고, 이때 t 프라임, 이 t 프라임은 내부 관측자가 관측한 시간이에요. 내부 관측자가 관측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광속 불변의 이제 원리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적용하면 첫째, 외부 관측자의 시각. 외부 관측자가 봤을 때는, 외부 관측자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외부 관측자는 기차가 t 시간 동안 이만큼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운동 방향과 직각이니까 그 사이에 빛이 이만큼 갔습니다. 따라서 외부 관측자는 여기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이런 식이 돼요. ut 스퀘어 플러스 l 스퀘어는 ct 스퀘어. 자, 외부 관측자는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관측자는 어떻게 관측을 하냐? 내부 관측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거리. 내부에서는 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만큼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똑같이 빛의 속도는 c니까 내부에서는 빛 이렇게 시간을 관측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2를 1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를 1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되면 ut 제곱 플러스 l 제곱이 ct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ct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남기면은 ct 제곱의 제곱은 ct 제곱에 여기 ct 프라임의 제곱 빼기 ut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양쪽을 다 c 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ct의 제곱은 t의 제곱은 c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t 제곱 여기는 지금 t 제곱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죠. t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c 제곱 마이너스 u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c분의 u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냐? t 프라임은 t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u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식을. 자, 이런 이제 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식을.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만일에 바깥에서 100시간이 흘러갔다 이게요. 바깥에서 100시간이 흘러갔다고 어떤 사건이죠? 빛이 그러니까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밑에 그 거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100시간 걸렸다고 관측을 하면은 이 안에 관측자는 이거 100보다 작죠, 이게. 이래서 뺐으니까. 90시간을 관측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동일한 사건이 진행되는데 바깥에서는 그것을 100시간 동안 진행된 사건으로 보고 사건 진행 시간이 여기서는 바깥에서는 100시간으로 관측을 하는데 내부에서는 이건 내부예요. 내부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90시간 동안 진행한 거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건가 여기가 오래 사는 건가 보면 우리가 오래 산 거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100시간 동안 산 거고 여기는 90시간 동안 산 거예요. 누가 많이 살았다 적게 살았다가 아니고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 밀도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사건이 우리한테 조금 빨리 진행됐고 여기서는 좀 느리게 진행됐다 이런 식의 차이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이 내부에서는 결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런 식의 결과로 봤을 때, 아, 시간이 좀 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연됐다는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100시간 걸렸고, 한쪽은 90시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과는 빛의 속도가 어떤 좌표계에서나 동일하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쉬운 거죠. 단순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된 이해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길이가 축소되는 사건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길이가 축소되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길이 수축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길이 수축은 우리가 이게 조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길이를 잰다. 이 길이를 잰다라는 이 뜻은, 길이를 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로 재겠습니까? 이거 자로 재는 수밖에 없어요. 자로. 근데 여러분들, 만일에 움직이는 물체가 길이가 변한다 그러면 자도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로 재는다는 것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그 하나님이 준 자, 그러니까 뭐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자가 이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을 이용한다 이게. 근데 빛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잴 것인가? 가령 이제 이렇게 기차가 있다. 그러면은 기차가 이렇게 달려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빛을 쏴서 여기까지 갔다가 빛이 이렇게 오는 이 거리를 재는 수밖에 없어요. 빛의 왕복 시간.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시간을 잰다 이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쓰는데, 문제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움직일 때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차가 이제 가는데, 길이가 현재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길이가 L0입니다. 가만히, 이건 정지해 있을 때 길이입니다. 근데 일단 기차가 움직이면 길이가 L''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왜냐면은 변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안 변한 거는 변한 거의 그 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변하면 안 변한 거가 되는 거고, 변하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가 이제 L''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때 기차가 U라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빛이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여기 이제 전구에 써가지고 여기서 빛이 출발해요. 빛이 출발하는데 여기 이제 거울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 정지해 있으면 여기서 부딪혀서 오겠지만 그 사이에 기차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게 돼요. 그 사이에 기차가 이만큼 앞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큼 가게 되냐면은 바깥에서 관측한 시간, 가는데 걸린 시간을 T1이라 그러면 기차가 UT1이라는 시간만큼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빛이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 관측자 입장입니다. 지금 바깥 관측자 입장에서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 그러면은 우선 기차의 길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UT1만큼 갔을 때 빛이 CT1만큼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빛이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그럼 여기까지 빛이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빛이 반사를 하는데, 그 반사할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차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빛이 반사하는 상태까지 또 기차가 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차가 가는 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반사가지고 여기까지 빛이 오는 데 걸린 시간을 T2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UT2가 돼요. 따라서 이때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은 UT2에다가 빛이 그만큼 왔죠. 이게 합한 게 L'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T1은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은 T1은 C-U분의 L'이죠. 이 식으로부터 T2는 C 플러스 U분의 L'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 관측자가 관측한 총 왕복 시간, 빛의 총 왕복 시간 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T는 T1 플러스 T2가 되죠. T1 플러스 T2가 C-U분의 L 플러스 C 플러스 U분의 L'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은 C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요거 합하면 2CL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내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자기는 그냥 빛이 왕복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길이가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를 갖다가 빛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왕복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을 다 T'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요런 이제 그 CT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1이니까 T'이니까 CT'이야. 이런 이제 관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전에 시간 지연에서 이게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냐면은 T가 바깥 관측자하고는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죠. C분의 U의 제곱,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식을 1번, 자, 요식을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를 해보죠. 1 곱하기 2를 하면은 2L0T는, 자, 이식하고 이식을 곱하면 됩니다. C제곱 U제곱분의 2C제곱 L'의 그 다음에 T의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U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여기 T하고 사라지고 여기 2하고 사라지죠. 따라서 2하고 사라지고 여기가 L'. 따라서 여기 C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L제곱은 1 마이너스 C분의 U의 제곱에 L'의 1 마이너스 C분의 U 제곱. 자,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따라서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요거니까 여기로 올라가게 되니까 L0에 1 마이너스 C분의 2의, 자,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게 돼요. 자, 이 관계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요 L0라는 건 정지했을 때의 길이에요. 정지했을 때의 길이. 했을 때의 길이가 L0고, 요거는 움직였을 때 외부 관측자가 관측한 길이에요. 외부 관측자가 관측한 길입니다. 관측한 길이에요. 따라서 이걸 잘 보게 되면은, 자, 요건 1보다 작죠. 따라서 만일에 바깥에서 뭐 한 100km였다. 그러면 원래는 100km였다. 그러면 관측한 길이는 뭐 90km.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관측할 때는 길이가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장창 부대가 있었는데, 장창 부대에 그 이제 창을 갖고 이제 이렇게 뜁시다. 어떤 이제 병사가. 그 장창의 길이가 뭐 가령 뭐 한 6m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창고가 여기 길이가 한 5m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리 뛰어도 이게 창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장창을 가진 이 병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외부에서 관측할 때 이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갔을 때 문을 딱 닫아도 그 창의 끝이 바깥으로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참 묘한 현상이죠.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수없이 관측이 많이 됐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왕복해서 재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의 속도는 어떤 좌표계에서나 이제 그 변치 않는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이가 수축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맨 처음에 그 직각삼각형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이제 가다가 직각삼각형에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파푸스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간으로 확대를 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드구아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이의 4차 뭐 4승까지의 어떤 합.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과 이제 공간까지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이 피타고라는 세오렘을 갖다 이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통일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약간 어려우셨다면 반복해서 다시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